가족이 모두 집에 머무르는 휴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중엽 씨네 5 식구는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요즘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죠. 외식해서 먹던 거 다 배달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생시킨 새로운 풍경.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자. 너나 할 것 없이 배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게는 한 30%까지도 이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의 양상도, 뜨는 직업도 달라지기 마련. 연봉 1억이 가능하냐? 네, 가능해요. 배달이 없으면 언택트도 없다. 빠르게, 더 쉽고 간단하게. 가뜩이나 배달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배달 열풍. 무한 경쟁 시대, 살아남기 위한 숨막히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 전통시장입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가 넘게 줄었다는데요. 이 시장은 좀 다릅니다. 특히 생긴 지 3년 된 이 반찬 가게는 개점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준비하신 양이 엄청 많네요. 네, 이거 오늘 조금 적은 거예요. 이게 하루에 다 나가네요. 아, 그럼요. 모자라서 못 팔 때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녔다는 김영주 씨는 지난해 가을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 잘 나가는 반찬 가게의 점원이 됐습니다. 품목으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요. 포장된 개수로 따지면 100개 이상이 나가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70개 정도?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언니를 돕기 위해서였죠. 다들 일이 없어 걱정인데 온 식구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만큼 바빠진 비결은 뭘까요? 따님 음식 솜씨가 어머니 닮았나 봐요. 우리 옛날 사람은 하는 거고 지금 젊은 애들 하는 거고 틀려요? 우리 엄마가 잘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손맛. 저희가 그거를 시작하면서 시장 사람들이 많이 좀 쫓아했죠. 부러워가지고 자기네들도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호자로를 파고 있어요. 매출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30%? 사실 매출이 급상승한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는데요.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영주 씨. 배달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들께서 왜 이 가게는 배달 서비스를 같이 안 하세요? 저희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도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하게 되니까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시장 음식도 배달해서 고객님들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대형 마트처럼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닭고기 신규 주문, 닭고기 신규 주문. 경기도 성남과 서울 전 지역에
당일 배송이 가능하죠. 1시가 딱 되면은 올려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을 확인하면서 몇 번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품목들을 준비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송센터에 이제 갖다 주는 게 저희 이제 장거리 주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주문 상품을 차질 없이 배송하려면 생선 하나 남았어요.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날 만든 반찬만 배달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세요. 네. 이제 오늘 이제 한 반 했어요. 예전엔 저희가 되게 작았는데 금방 어떻게 한 2, 3개월 만에 1, 2를 막 탈환하고 하고 있네요. 배달 서비스 3개월 만에 매출액 30% 상승. 몸은 고되지만 발걸음은 경쾌합니다. 이곳은 시장의 배달 상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각 점포에서는 배송될 상품들을 주문 번호에 맞춰 분류한 후 구비된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배송 기사들이 각각의 물건을 픽업합니다. 제가 가져갈 걸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배송 전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45살 이주형 씨. 언뜻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이는데요. 배달도 자차를 이용합니다. 출발 전 목적지의 상세 지도 확인은 필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사진으로 다 보고 출발을 보통 합니다. 건별로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루트에 맞는 상품들을 묶음 배송하는 등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페이를 받으시는 거세요? 묶음으로 하면 3건 정도 할 경우에 이제 거리별로 다르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대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인 셈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네.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복잡한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잘못 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미리 하고 가는데도 만만치 않네요. 오배송 되는 일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면 순발력은 물론 꼼꼼함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남겨두죠. 산지에서 보내는 이유는 나중에 혹여라도 물건이 오배송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배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영 씨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다음 달 중순이 이제 3년 약정이 끝나는 시기예요. 가전제품 렌탈 영업인데요.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이긴 한데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 이번에 배송 일을 하는 틈틈이 본업을 잊지 않는 주형 씨. 하지만 올 들어 부쩍 실적이 줄었습니다.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죠.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꼭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실제로 한 달에 한두 건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지금 실정입니다. 네. 남는 시간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시작한 일인데
요즘은 영업보다 배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고서 직격탄을 맞았죠. 사실 40대 중반에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못 낸 적도 있고요. 예, 굉장히 힘들었죠. 계십니까? 새벽부터 배송 일을 시작해 틈틈이 영업까지 하다 보면 때를 거르기 일쑤. 오늘은 배달지와 가까운 어머니 댁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 와중에 다음 배달지를 골라보는데요. 근데 직업 좀 바꿨으면 정말 좋겠어, 엄마는. 아니, 아무리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을 해야지, 이 사람아. 드세요, 빨리. 응? 아유, 참. 어머닌 배달하는 아들을 보는 게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운전 오래 하는 거 싫어요. 저도 운전하지만.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어떤 땐 얘네 집에 차 끌고 이렇게 돌아서 와요. 차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운전이야 우리나라에 배송하는 인구가 얼만데. 조심히 다니고. 항상.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택배 아저씨들 이렇게 오면 꼭 음료수라도 드리고 막 그런다니까 내가. 그냥 안 보내 절대. 이거 의외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지 운전하다가 사고나 나지는 않을지 온종일 아들 걱정인 어머니. 오세요. 누워있는데 몸살을 났잖아 엄마가. 저녁 꼭 챙겨 드시고 전화 드릴게요. 직업 바꾸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영 씨는 배달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민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열심히 사는 건 같은데 좀 가진 분들에 비해서 서민들이 비슷한 대열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들 하시는데 어떻게든 극복하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고 있죠.